짐박스 평들이 뭐 위생이나 머신 상태나 관리가 안 된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불만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헬스장들에 비해서 포텐셜은 저는 짐박스가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헬스장을 찾아왔어요. 보통 헬스장 리뷰하시는 분들이 대형 체인 헬스장을 리뷰하는 걸 꺼려요. 짐박스라는 헬스장을 꼭 담고 싶었던 게 이제 제 동생이 저희 회사에서 일할 때 7년 전에 처음으로 헬스장을 달았던 데가 동천 짐박스예요. 계속 커오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실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짐박스를 촬영하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짐박스는 2호선 남부 쪽을 좀 꽉 잡고 있었어요. 클러스터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가성비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선택권이 넓은 다양성 있는 머신들을 소비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준 헬스장이에요. 오늘 찾아온 지점이 제가 여의도점인데요. 관리가 제일 잘 된다는 평이 많았고 과거의 짐박스와 결이 가장 다르다고 느꼈던 곳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멤버십도 구매하고 여기서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G-오더라는 포스뱅크라는 게 있어요. 짐박스는 보법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곳들도 결국은 이 오프라인에서 시설업을 하면서 이걸 온라인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프타임 밸류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회사 가치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회원을 등록해서 모집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짐박스가 제가 써본 앱 중에 가장 잘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대표님께서 그리고 있는 방향이 크고 멀다고 생각해요. 결국 온라인 시장 쪽으로도 확장하려는 게 사실 저는 좀 느껴지고 다양한 보충제나 닭가슴살이나 커머스를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드톤을 되게 잘 썼어요. 이 확산광이랑 우드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철에 약간 차갑고 무거운 느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머신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타일러 홉슨이라는 엔지니어가 만든 머신이에요. 굉장히 머신 설계를 잘 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설계한 거를 로저스 애슬레틱에다가 팔았었어요. 근데 그 계약이 최근에 끝났어요. 그래서 조만간 타일러 홉슨이 직접 만든 브랜드들의 제품이 나올 거예요. 과연 이게 가치가 더 오를 것인가 떨어질 건가요? 원래 레그 프레스는 리니어 형태, 그러니까 45도, 35도에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레그 프레스의 시작은 피벗 형태였었어요. 홀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틸러스도 처음에는 피벗형으로 만들었는데 대퇴사두근 타겟이었어요. 타일러 홉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힙에 포커스를 맞춘 시티드 레그 프레스를 만든 거예요. 회전축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하이 피벗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하이 피벗 포인트에서 이 펜듈럼성을 가지고 회전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요추에 전달되는 부담도 압착력도 사실상 없고요. 그 회전성을 유리하게끔 만드는 구조예요. 대둔근이 최대로 신장됐을 때 최대의 힘을 낼 수 있게끔 힘 곡선을 이게 지금 설계한 거거든요. 헬스장 대표님들께서 꼭 가지고 싶어하는 제품이세요. 근데 가격이 워낙 비싸고 주문을 해도 리드 타임도 엄청 길어요. 만약에 짐박스에 와보신다면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머 스트렝스의 헥스쿼트예요. 이걸 왜 헥스쿼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신 회사에서 붙이기 나름이에요. 명칭이 이래야 돼. 전 사실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머신의 원조는 바디마스터의 슈퍼 시티드 레그 프레스라고 있어요. 그게 최초의 이런 형태의 레그 프레스예요. 고관절이 살짝 접혀진 상태로 스쿼트를 해요. 발목의 과동성이나 골반의 가동성이 안 나오더라도 깊게 앉을 수 있고 대퇴사두근에 훨씬 더 많은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보통 헥스쿼드들이 승모근에다가 패드를 올려놓은 형태라 이것도 역시나 요추에 좀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요추의 압력도 없이 훨씬 더 효율적인 무게로 대퇴사두근을 타겟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원본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디마스터 슈퍼레그 프레스를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알기로 국내에는 그 제품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해머 스트렝스가 그거를 잘 모방해서 계승한 것 같아요. 신형이에요. 이 리니어 볼 베어링 시스템이거든요. 4개의 선형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저항 계수가 낮아요. 부드럽게 전달하거든요. 이 전 버전은 리니어 방식이 아니라 롤러 방식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리니어가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고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운동감에 있어서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롤러에 굴러가는 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롤러가 우레탄을 사용하고 뭐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이 소재들이 개선돼가지고 캐나다의 아틀란티스 머신 같은 경우는 롤러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저 시티드 레그 프레스에서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 몸을 위로 밀어내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시티드 레그 프레스 할 때 손잡이를 승모근 쉬러간다고 생각하고 막 너무 세게 당길 필요는 없지만 고정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몸을 고정하고 레그 프레스를 하는 것 같아도 차 사고 나는 거랑 동일해요. 이게 들어오면서 몸을 들리게 하거든요. 미세하게 무조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꽉 잡아당기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게를 많이 치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꽉 잡아주시면 패드에 엉덩이가 딱 붙는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벨트 스쿼트라는 거거든요. 초기의 목적을 그대로 잘 모방한 머신이에요. 로그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아스널이라는 브랜드도 그렇고 그 머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네뷸라라는 회사를 로그에서 인수해요. 보디빌딩 팬들한테 로그가 욕을 먹었던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브랜드 색깔은 보디빌더들을 타겟하진 않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과거 네뷸라라는 전설적인 하드코어 직결감 있는 머신의 브랜드 회사를 사놓고서 그 정체성을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그가 좀 더 보디빌딩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디빌딩 머신을 만들면 좋을 텐데, 로그는 사실 좀 보디빌딩 시장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만든 벨트 스쿼트가 핏 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NBA 선수들이나 NFL 선수들은 대퇴골의 길이가 아무리 유연하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스쿼트라는 동작을 하면 요추의 전달력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쿼트 동작도 잘 안 나오고, 스트렝스 코치들이 박스 위에 올라가서 벨트에다가 원판 같은 거 걸어서 스쿼트를 시키기 시작해요. 해머 스트렝스 리니어 핵 스쿼트도 마찬가지지만 승모근에 무게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골반 쪽에다 무게를 걸어버리잖아요. 이 벨트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요추의 부담 없이 무게를 허리 쪽에 아예 채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긴 사람들도 요추의 부담 없이, 자세의 부담 없이 스쿼트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필샤크가 원조긴 하지만 이 로그가 그 스트렝스 코치들이 원했던 방향의 지금 벨트 스쿼트를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케이블 형태를 쓰기는 하지만 완전히 일자로 움직이는 형태가 잘 없어요. 약간 피벗 형태로 플레이트 로디드가 걸려있으면 이 축이 있어갖고 완전 일자 느낌이 안 드는데, 이 로그 같은 경우는 완전 수직으로 스쿼트를 앉을 수 있어요.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손잡이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코어가 좀 안 좋거나 허리가 더 불편하더라도 손잡이를 잡고 스쿼트를 하면 훨씬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게, 코어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벨트 스쿼트에서 손잡이 없이 하시면 코어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웜업 세트나 한 세트 정도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놓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코어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어를 좀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게가 좀 올라가면 그때 손잡이를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손잡이가 있다 보니까 자세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좀 대퇴근을 타겟해서 앉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되잖아요. 엉덩이를 타겟해서 하고 싶다 하면 약간 몸을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해도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뒤로 기대서 이동시켜서 스쿼트를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벨트 스쿼트는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그냥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머신 중에 하나예요. 일단 엉덩이 머신이 부티빌더 제품이 있어요. 이 힙 스러트라는 머신을 세계에 알린 거는 부티빌더예요. 정말 힙 관련된 머신만 만들어요. 이 힙 스러스트라는 운동을 만든 브레이스라는 박사도 있고, 처음으로 프로토 모델을 개발한 거는 짐레코라는 회사예요. 전신 라인을 다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딱 여성 타겟, 엉덩이 타겟만 해서 엉덩이 머신들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이거를 많이 모방해서 요즘 프리코도 그렇고 글루트 빌더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의 엉덩이에만 초점을 맞춘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터 타임 머신이잖아요. 카피예요. 카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있는 머신 대부분 너틀러스 카피예요. 다 모방해서 개선해 온 거거든요. 최근에 일산의 플렉스짐에 가서 다이나백 머신을 소개했었어요. 다이나백이 이런 플레이트 로디드 타임 머신의 최초라고 하더라도 이미 아웃타이 운동하는 머신은 40년 전부터 이미 시장에 널려 있었어요. 근데 다이나백이 잘했던 거는 상체가 약간 뒤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세 지점으로 힘이 전달되게끔 만든 아우터 타이를 플레이트 로디드 버전으로 처음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머신을 너무 많이 카피해서 망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 원작자의 머신 정체성에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카피를 해놓고 다이나백이라고 써져 있거나 사기에 가까운 건데, 아마 이게 마스터 프로인가? 그 제품이랑 제가 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머신도 좋아요. 쓰는데 다이나백이랑 비교했었을 때 좋은 머신인데, 다른 게 뭐냐면요, 회전축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회전축 보면 이거 우들투들한 게 모래에서 주물러 짜낸 산업용 볼베어링 하우징이라는 거거든요. 내구성도 그만큼 높고 안에 볼베어링이 아예 합체돼서 나오는 산업용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가격대도 생각보다 높고요. 하우징 볼베어링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여기 지금 두 개만 넣었어요. 원가 절감한 거예요. 처음에 힘 점이 여기서 받다 보니까 여기에는 충분한 인풋을 들여서 산업용 볼베어링 하우징을 주물용을 쓰고 여기는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기하축을 연결한 거거든요. 여기서 받는 힘을 여기가 지금 동일하게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다이나백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여기도 다 볼베어링 하우징이 들어가요. 부드럽고 내구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헬스장 관장한 입장에서 다이나백 머신의 가격을 들으시면요, 대표님들의 가치관 따르겠지만 굳이 다이나백에 이 금액을 두고 놓을 바에는 국내용의 복제품을 넣어도
충분히 문제 없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이나믹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역사상 최고의 레그 프레스라고 불렸던 머신이 AFS의 레그 프레스예요. 옛날에 네블라 창업자도 몸을 담았던 회사인데 미국 헬스장 관장들에서 별명이 흰색 고래라고 불려요. 현존하는 최고의 시티드 레그 프레스라고 불렸고, 그러니까 홀리그레일이라고 하거든요. 성배라고 불렸던 제품인데 머신을 설계했던 설계자가 바디마스터에서 더 이상으로 고스펙으로 만들어서 레그 프레스를 곧 출시합니다. 그리고 바디마스터에서 지금 이런 제품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상체 머신 같은 경우는 크게 해머 스트렝스랑 스타트랙, 너틸러스의 레버리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스타트랙 지금 너틸러스라는 회사거든요. 처음으로 상업용 헬스 머신을 만든 회사예요. 창업자의 아들이 만든 게 해머 스트렝스예요. 지금 이 너틸러스 머신은요, 너틸러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플렉스 피트니스 레버리지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중국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너틸러스의 감성이 없는 거예요. 너틸러스라는 브랜드 로고를 붙이고 있는데 이 머신의 설계와 구동 방향은 그저 플렉스 피트니스의 레버리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 USP도 플렉스 피트니스 레버리지, 제가 봐서는 2세대 모델이나 1세대 모델을 좀 모방해서 만든 머신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개가 연결돼 있다? 너틸러스 창업자 아서 존슨 같은 경우는 일관된 저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변 저항을 주더라도 목표한 가변 저항, 정해진 궤적에서의 정해진 저항을 원했는데, 아들인 게리 존스는 방향이 조금 달랐어요. 자유로운 파워풀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머신을 되게 추구했었어요. 근데 저는 해머 스트렝스라는 머신을 많은 분들이 교과서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처음 나온 게 저희 커뮤니티에서 써주셨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교과서라고 하면 기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이만큼 기계적으로 완성도 있게 만든 머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해머 스트렝스 지금 이 설계를 보면요, 철골 구조물 무슨 그냥 케이지 같잖아요. 목표가 애초부터 20대부터 80대까지 운동선수부터 일반 여성들까지 다 쓸 수 있는 머신을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머신이 수십 년 동안 이 정체성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원판이 안 꽂아져 있을 때는 가벼워요. 당연히 많이 꽂으면 무겁겠지만 원판을 많이 꽂아도 전혀 뒤틀린 강성 없이 부드럽게 그 무게를 다 감당해줘요. 요즘 하드코어한 머신들에 비하면 이 프레임의 무게나 두께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철을 아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성이 떨어지냐? 이게 내구성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기계공학적으로 설계를 너무 잘해서 회전축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샤프트의 길이가 엄청 길어요. 다른 머신들 보면 짧거든요. 길게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넓게 벌린 상태에서 안 밀려요. 샤프트가 길어지게 되면 비틀링 강성이나 지지 강성이 더 높아져요. 옛날 머신들도 이렇게 좀 축을 길게 만들면, 네블라 같은 경우도 걔네는 좀 축이 짧긴 하지만 이 회전축에서 힘쪽 움직임을 담당하는 무빙암이 가운데에 나요. 당연히 가운데에 있는 게 가장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무빙암을 샤프트 가운데에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굽힘 응력이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쪽만 많이 눌리다 보면 볼 베어링도 이게 눌리면서 한쪽만 쓰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져요. 이 암을 한쪽에 베어링 회전축에다 가까이 붙여버렸어요. 여기에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이 많이 전달되면 안 되니까 서브암으로 해서 무게를 분산시킨 거예요. 그냥 기본 무게가 무겁고 튼튼하고 한 걸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머신을 만드는 것도 잘 만든 건데 생산성을 이렇게 좋게 만들고 생산 원가를 좀 절감하면서도 퍼포먼스는 전혀 떨어지지 않게 만든 머신이 저는 해머 스트렝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렉스 피트니스의 레버리지가 왜 유명하냐면요, 특유의 그 질감 때문에 유명해요. 왜냐면 스퀴지 되는 감이 엄청 좋아요. 전 구간에서 저항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끝 구간에서 짜주는 그 스퀴지 감이 엄청나게 좋은 머신이고 플렉스 피트니스 레버리지 머신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거를 잘 익긴 했는데 그립감도 좋고 사용 편의성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쓰기 어려운 머신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머신인데 좀 아쉽다. 오히려 플렉스 피트니스가 저는 더 좋다. 너틸러스 레버리지는 소개를 안 하고 이 USP를 소개할게요. 플렉스 피트니스 1세대, 2세대의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머신이거든요. 궤적이 큰 운동 같은 경우는 셀렉토라이즈드, 흔히 말하는 핀로디드 이렇게 꽂아서 쓰는 머신들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컬같이 좀 궤적이나 무게 사용하는 게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셀렉토라이즈드가 훨씬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요. 캠과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힘 곡선, 저항 곡선도 더 원하는 그대로 설계할 수가 있고요. 훨씬 더 무게감이나 전달되는 느낌도 셀렉토라이즈드 머신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레그 익스텐션이냐 레그 컬, 이런 바이셉스 컬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 로디드로 잘 구비를 안 하세요.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플렉스 피트니스 이 플레이트 로디드 바이셉스 컬이 유명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무게감이 굉장히 좋고 이 벨트를 연결해가지고 저항 곡선도 의도한 바대로 느끼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벨트나 케이블을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핀로디드 셀렉트라이즈드 머신으로 만들면 되지 왜 굳이 플레이트 로디드로 만들어? 라는 입장인데 이 머신은 굉장히 유명하다. 옆에 이 팔꿈치를 붙이는 게 있어요. 웨슬리 비서스가 자기의 이두근을 극복한 것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밴드를 걸고 바이셉스 컬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한 게 있어요. 파워밴드를 팔꿈치에 붙인 다음에 바깥으로 벌리는 힘을 유지하면서 이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에 훨씬 더 많은 텐션이 걸리거든요. 자연스럽게 바깥쪽에 패드가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이걸 좀 밀어내면서 컬을 하시게 되면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잘 오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첫 구간에서는 카운터 밸런스가 있어요. 지면에서 이렇게 수평일 때 가장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판의 위치도 회전축에서부터 수평에서 살짝 내려와 있어요. 딱 여기 걸 때 조금이나마 더 쉽게 걸게 하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부터 최대 저항이 걸리게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딱 됐었을 때 지면과 수평이 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가고 축도 보면 이걸 캠이라고 하잖아요. 벨트가 감기면서 거리가 달라져요. 여기에서 거리가 멀 때 무게가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가까워지면 무게가 좀 덜 걸리는 거고요. 이 카운터 밸런스부터 원판의 위치 이동부터 캠 모양까지 완벽하게 설계한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플렉스 피트니스랑 차이는 크게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플렉스 피트니스를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는 이유가 감성이에요. 가장 멋있는 회사 중에서 브랜딩을 잘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원래 플렉스 피트니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 머슬지 보면 플렉스라는 잡지 있어요. 그리고 막 플렉스라는 굿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한 게 플렉스 피트니스예요. 올드스쿨 좋아하는 분들 딱 생각하면 수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보통 플렉스 피트니스 구매하신 관장님들은 그 당시에 그 낭만과 감성을 회원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그 중고가가 지금 너무 비싸고요. 어차피 리퍼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머신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USP 머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플랫 체스트가 가장 유명해요. 해머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단일암이에요. 레버암 하나 구조로 운동을 하는 구조라 훨씬 날카롭고 저런 것들이 더 민첩하기는 해요. 저는 레버암 구조로 만들게 되면 흰 곡선의 변화도 좀 더 심하고 쫀쫀하게 들어가는 맛은 없어요. 날카롭고 날렵할 수 있지만 여러 레버를 사용한 머신들이 훨씬 더 쫀쫀하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원판을 움직이기 위해서 두 개의 레버가 또 추가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메인으로 하나가 있는데 볼 베어링 하우징이 4개나 들어가. 이게 플렉스 피트니스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사절 구조라고 그래요. 포바링 케이지라고 하는데 원하는 저항 곡선을 만들기 유리해요. 이 밀었을 때 점점 저항이 세지는 구조이긴 한데 수렴까지 되는 궤적이에요. 회전하는 축이 이 무빙암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각이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밀리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모아져요. 디버징을 하건 컨버징을 하건 간에 저항이 끝쪽에서 되게 스키즈하는 맛이 좋게 만들어요. 스키즈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렉스 피트니스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플렉스 피트니스가 타이트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육의 최대 신장에 더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관절이 편한 형태로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최대적으로 신장됐을 때 텐션이 걸리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좀 불편하고 몸이 좀 더 불편하더라도 근육에 느껴지는 저항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플렉스 피트니스를 만들었다면 그대로 모방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여유감은 있는 것 같아요. 플렉스 피트니스 티바로우랑 바디마스터 티바로우 두 개를 좀 섞어 놓은 거예요. 이 서포티드 체스티드 티바로우의 특징이 뭐냐면 좀 고관절이 많이 이렇게 접어진 상태에서 티바로우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최고의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우라고 불리는 게 바디마스터 티바로우였거든요. 바디마스터 티바로우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손잡이 부분이에요. 이 제한된 손잡이에요. 완전 자유로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적당한 제한을 줘서 당겼을 때 불편함 없이 퍼올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바디마스터의 손잡이 느낌과 플렉스 피트니스의 체스트와 가슴 바지와 발 받침대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머신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여기 회원분들이 매너가 좋으세요. 5kg에는 5kg짜리 거고 10kg에는 10kg짜리 거고 15에는 15. 그게 기본이거든요. 지금 이런 원판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관리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회원분들도 사실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셀렉트라이즈드 머신이 테크노짐이랑 사이벡스로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라이프 피트니스도 있는데 신구 조합이라고 하나? 이 테크노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현대적인 머신과 그리고 구형의 가장 투박한 사이벡스 머신, 클래식한 머신, 헬스장 리뷰하시는 분들이 아 테크노짐 머신 별로다 라고 하면 여기 머신 잘 만든 거예요. 이 테크노짐 같은 경우는 보디빌더들한테 아예 관심 없어요. 매출이 조 단위가 넘는 회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대형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바이오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치지 않고 만족감 높은 머신을 만들고 싶어요. 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감각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일반인 분들이나 어른분들이 썼을 때 만족감이 높아요. 이 궤적과
이 포지션은요 부상을 당할 수 없는 궤적이에요. 어떤 유명한 보디빌더가 테크노짐 좋은 머신이다, 스트렝스 훈련에 좋다라고 하면 테크노짐 입장에서는 망했다예요. 보디빌더 타겟의 머신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이 테크노짐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F1이나 페라리, 맥라렌 이런 데랑 협업도 하고요. 올림픽이랑 월드컵에 다 들어가는 머신이 테크노짐이에요. 디올이랑 협업도 하고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 도르래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줄도 보면 연신율이 있다고도 하는데 피복도 그렇고 늘어나는 케이블을 써요. 이 케이블이 밴드처럼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 이거 팍팍 던져도 테크노짐은 관절이 다칠 수가 없어요. 도르래를 많이 사용하면요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내구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관절에 다가갈 수 있는 불편한 전달력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짐은 건강한 머신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1부는 사이벡스 클래식이랑 VR 구형 머신이 있어요. 사이벡스는 특이한 게 뭐냐면 JR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보면 투박하고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게 머신을 만들려고 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머신들 특징이 뭐냐면 직결감이 좋아요. 컴팩트하고 연결된 부위부도 다 타이트하게 연결해가지고 토크도 되게 빨리 걸리는 경향이 강해서 누구나 그냥 헬스장에서 쓰기 좋은 저는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나름 유명한 머신이에요. 사실 이 셀렉토라이즈드보다 플레이트 로디드 시티드 로우 머신이 진짜 좋아요. 마틴 피츠워트라고 해서 최고의 광백은 로우 머신으로 그 플레이트 로디드 시티 로우 버전을 뽑기도 하거든요. 그 플레이트 로디드 버전만큼은 아니지만 이 머신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도르래 하나로도 할 수 있는데 두 개로 하는 이유가 관성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이 피로도를 조절해야 돼요. 테크노진 같은 경우는 좀 말랑하잖아요. 이건 안 말랑해요. 이건 물론 리퍼를 한 거겠지만 리퍼 하신 분께서 이 사이벡스 어떤 목적인지 아시고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봤던 회전축들은 다 주물 형태의 모래에서 찍어낸 굉장히 강도가 높은 내구성이 높은 볼베어링 하우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가형 볼베어링 하우징이에요. 셀렉토 라이즈드의 무게를 다루기에는 사실은 전혀 문제는 없어요. 사이벡스는 로우 만들까 어깨 후면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유나 다른 버전에서는 머신명이 로우 앤 리어 델트 머신들도 있어요. 의자를 좀 낮춘 다음에 당기면 등 상부나 어깨 후면까지 같이 먹일 수 있도록 머신을 만드는 게 사이벡스 시티드 로우 중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게 이렇게 다양한 목적성을 가지고 머신을 만들면요 아무래도 최적화되는 느낌이 적어요. 나는 무조건 광배만 할 거야 하는 머신이 광배근 느낌은 훨씬 좋은데 좀 등 상부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싶고 광배도 신경 쓰고 싶고 하다 보니까 궤적도 중립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벡스 이글 머신들 보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광배를 타겟하게 좋게 만들고 등 상부를 타겟하는 머신들은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위쪽 승모근까지 같이 공략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는 갈리지만 좋은 머신인 건 맞아요. 이건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건 사실 해머 스트렝스 머신이 아니라 라이프 피트니스거든요. 라이프 피트니스라는 데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실내용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헬스머신 기구 브랜드들을 인수한 회사들은 자전거, 트레이드밀, 러닝머신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이 다 이런 브랜드를 인수했었어요. 막대한 자본이 있으니까 저항머신 시장에도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게 라이프 피트니스 프로 1이에요. 그 라이프 피트니스 프로 1이 지금 만들어진 지 40년 정도 됐는데 프로 1, 프로 2, 이 해머 스트렝스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라이프 피트니스 프로 2로 판매를 하다가 브랜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항 머신은 다 해머 스트렝스 로고를 달고 팔고 있어요. 원래 해머 스트렝스는 셀렉토 라이즈드 머신을 안 만들어요. 라이프 피트니스의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해서 수십 년 동안 가장 검증된 가장 최적화된 누구나 쓰기 좋은 머신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 머신 시리즈들이에요. 전 이 머신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 짐박스가 나의 근본은 보디빌딩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미국 관장님들이 소장하고 싶어하는 머신 중에 하나예요. 너틸러스가 최초로 만든 머신이에요. 한 60년대 70년대 프로버가 어깨를 넓혀준다, 흉곽을 확장해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로버라는 운동을 약간 옛날에는 상체 운동의 스쿼트라고 생각했어요. 덤벨이나 바벨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고 특정 구간에서 너무 저항이 빠지기도 하고 누구나 쉽게 더 잘 운동하게끔 하고 싶어서 만든 게 프로버라는 머신이에요. 모든 머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이자 최초의 머신이에요. 이 1세대 슈퍼프로버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너틸러스가 캠을 주물 형태로 찍어내던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캠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 도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1세대는 볼베어링이 안 들어갔어요. 2세대인가 3세대부터 캠도 개선되고 이 회전축에 볼베어링이 들어가서 마찰 개수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1세대 슈퍼프로버가 맞고요. 굉장히 귀한 머신이에요. 1세대 머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인을 사용해요. 그 당시만 해도
좀 케블라 벨트나 강도 있게 운동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벨트나 케이블이 선택지가 많이 없었어요. 어떤 걸 써야 될지도 몰랐고. 이 체인의 장점이 뭐냐면 신장률이 없어요. 항공용 등급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프리 스트레칭 과정을 거쳐서 늘어나지 않게 단단하게 맞는 케이블을 하더라도 도르래를 타고 내릴 때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체인 방식은 신장률이 제로고요. 톱니바퀴를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항 손실이 제로예요. 왜 지금 이렇게 안 맞는지, 이 신장률이 아예 없는 거는 일반인 분들이 썼을 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관리가 힘들어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드드드드드 거리는 게 엄청 심해져요. 체인이 톱니바퀴를 돌아가면서 나는 그 소리가 이런 머신의 묘미예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도리안 예이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유의 체인이 굴러가는 소리를 느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방향성을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방향을 이렇게 막 틀 수가 있어요. 도르래를 막 배치해서 머신을 디자인을 멋있게 할 수도 있고 궤적을 특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체인 같은 경우는 방향 전환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머신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머신에 앉아있는 곳과 회전축과 블럭이 있는 게 한 축에 있어요. 지금 저는 대충 써서 회전축에 어깨를 안 맞췄어요. 이 경관절이랑 회전축이 잘 맞아야 돼요. 막 이걸 억지로 너무 꽉 맞추려고 하는데 그냥 대충 이 부분에만 있으시면 돼요. 불필요한 전달력이 안 생기고 이 회전을 그대로 광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스널 같은 경우는 흉추가 신전될 수 있게끔 분절 패드를 이용해서 뒤로 약간 누울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너틸러스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프로보만 한 수십 번을 개선을 해서 똑같이 생겼는데 버전이 한 3개인가 있고요. 이 이후에도 수많은 프로보 머신을 만드는데 걔네는 흉추가 이렇게 신전되는 거를 패드를 안 만들어요. 도리안 예이츠나 이런 프로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팔을 내릴 때 광배근을 수축할 때 흉추가 이렇게 살짝 구욕되면서 같이 몸도 어떻게 끌려 내려오는 걸 좀 보셨을 거예요. 그게 수축감이 훨씬 더 좋아요. 완전히 신전되는 게 인체공학적으로도 그렇고 길게 광배근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 내려올 때 광배근에 꽂히는 느낌은 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약간 흉추가 살짝 구부러지는 형태가 훨씬 더 광배에 힘이 많이 걸려요. 정말 수없이 많이 써보고 어떻게 해야 광배근이 자극이 많이 올까 고민하면서 만든 머신일 거예요. 그런 약간 헤리티지를 알고 쓰시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게 자극이 오실 거예요. 우리 짐박스의 원래 뿌리는 하드코어 보디빌딩이나 스트렝스다 상징성으로 갖고 싶어서 이렇게 끝에 배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제이콥스 레더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의미할 거예요. 아마 여기 올라타시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유산소 머신 중에 가장 힘들어요. 이걸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협음과 코어를 사용하는 게 이 머신이에요.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굴러가는 게 자동적으로 맞춰지는데 지금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관절에 불편함 없이 전신 근육 코어까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머신이에요. 유산소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5분 10분만 타도 이 뒤에 있는 매트릭스 유산소 머신 30분 탄 거 그 이상으로 칼로리 소모가 많으실 거예요. 옆에 보이는 거는 사이벡스를 한때 먹여 살렸던 아크 트레이너예요. 관절 불편함 없이 일리프티컬 머신을 개선한 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보라돌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있어요. 거기 헬스장은 무조건 몇 년 단위로 머신을 바꿔요. 워낙 큰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이기 때문에 도색부터 보라색으로 싹 맞춰서 주문 제작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보라색 머신들이 5년 되면 못 쓸 정도가 돼서 중고 시장에 나와요. 그거를 한국 업자분들이 밭대기 하듯이 다 갖고 와서 고쳐서 파시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게 개판인 게 많아요. 실제로 미국 머신 판매하시는 분들이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이 머신을 왜 가져가냐 진짜 의아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만나본 미국의 한 업자분은 북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좋은 머신도 있겠지만 좀 사용해 보시고 조심해서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뒤에 있는 머신은 이제 매트릭스라는 회사인데 유명한 브랜드들의 트레이드밀을요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서 OEM을 많이 하는데 매트릭스에서도 OEM을 되게 많이 해요. 보통 러닝머신 만드는 것도 보면 어떤 부품은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하고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수직 계열화 돼 있어서 A부터 Z까지 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왁구가 엄청 잘 맞는 머신인 거죠.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게 섹션을 너무 잘 나눠놔서 트레이드밀, 천국의 계단, 플레이트 로디별로 색깔 맞춰서 딱 놔두시고 해서 공간에 비해서 약간 웅장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확실하게 공간을 구분해 놓은 것도 너무 좋은데, 스트레칭 좀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 단이 엄청 일부러 높게 해놨어요.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해 놔서 그런 게 전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여기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굉장히 편해요. 이게 머신 하나 가격이랑 맞먹을 거예요. 거장 한스 웨그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디자인한 거예요. 6, 70년도였나? 처음에 출시할 때만 해도 10개밖에 안 팔렸었어요. 2, 30년 지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쉘체어가.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좀 자기 개발과
좀 휴식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의자가 있고 없고 저런 마사지기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쪽에는 산타이콜이라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고가의 조명이라 보시면 이게 진짜 확산광이에요. 웅장함을 주면서도 아늑함을 줘요. 지금 잠실점도 가봤고 봉천점도 뭐 5, 6년 전에 가봤지만 결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의 경험과 만족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 지역에 더 맞춰서 다가가려는 느낌이 강해요. 짐박스 촬영했는데요. 좀 느끼는 점이 많았어요. 다른 헬스장에서 느낄 수 없었던 좀 완벽하게 계획된 브랜딩된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단순하게 지점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헬스장 사업이 보험업이랑 비슷한 부분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헬스장 등록하시는 분들이 다 출석하게 되면 헬스장은 운영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가끔 나오는 것만으로도 좀 피트니스 생활을 했다? 예,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헬스장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PT도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짐박스가 가장 그 보험업의 개념에 맞게 잘 활용하지 않을지라는 생각이 오늘 여의도점을 와서 들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짐박스가 헬스 보충제나 영양제 쪽 영역까지도 전부 다 확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확장되고 시장을 같이 키울 수 있을지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좀 대형 헬스장들을 기회가 되면 한 곳씩 리뷰해보고 브랜드들이 가진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리뷰를 했으면 좋겠을 헬스장을 남겨주시면 꼭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